엄마 나이 40 즈음이 되면 누구든 다 겪는 게 있죠. 일단 몸이 자주 피곤합니다. 몸도 자주 아프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이 우울합니다. 이제 아이를 막 낳았을 때는 뭐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이제 관심도 좀 가져주고 뭐 옆에서 도와도 주고 하는데, 엄마 나이 40 즈음이 되면 뭐 그때쯤 되면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죠. 엄마 나이 40 즈음에 대한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홀리스가 쓴 책,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되었다 라는 책에서는 중간 항로다. 지금 여러분들은 중간 항로에 와 계십니다. 이 시기에 어머님들이 엄마 결정장애에 걸리셔요.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원을 보내면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나? 스마트폰을 사달라는데 정말 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사준다면 또 어떤 걸 사줘야 되는지,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만 계속 하다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민들 앞에서 선택을 잘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엄마 결정 장애라는 것이 걸리게 됩니다. 결정을 제대로 잘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시죠. 자존감 수업을 쓰신 분입니다. 윤홍균 정신과 의사의 자존감 수업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어머님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선택을 못하게 되고 누적되고 쌓여져 나갈수록 엄마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아내로서의, 그리고 나로서의 존재감,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에 겪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마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3가지 방안을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묻지 않는 겁니다. 뭘 묻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의 이제 학원을 보낼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되겠어. 수학 학원을 보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수학 학원이 좋을까? 인터넷도 검색해 보실 거고, 다른 엄마한테 물어도 보실 거고, 또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철수야, 영희야, 너희 친구들 수학 학원 어디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 등등등. 그렇게 해서 또 직접 학원도 방문해 보고, 학원 면담도 해 보고, 지금 우리 집 형편에 뭐 이 정도 금액에 또 아이가 통학해서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갈 거리도 계산하고 시간도 보고 이 수학 학원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거의 다 결정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에 꼭 물어보시죠. 아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철수 아빠, 당신 생각은 어때? 대답은 뻔하죠. 쓸데없이 지금 학원 보낼 돈이 어딨어. 안 되지.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선행학습 시킬 거야? 우리 아이 아빠가, 철수 아빠가 나보다 우리 아이의 학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나요? 더 고민을 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자, 기준이 이런 겁니다. 나보다 더 고민을 했거나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는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고민하지 않았다면 물어보지 마십시오.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그냥 결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나보다 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겐 묻지 마라.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염두를 두셔야 돼요. 고민거리에 따라서 내가 물어야 될 시간, 고민해야 될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민은 하루짜리 고민이야. 이건 3일 정도 고민해 보자. 이건 일주일 정도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그 기간을 넘지 않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선택지를 줄여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기자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새로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얼마나 멋진 비전을 딱 제시해 줄까? 우리에게 무엇부터 얘기해 줄까? 기대를 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양복 어때요?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회색 양복이나 이렇게 하늘색 양복을 입고 나올 거예요. 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미국 대통령이 왜 갑자기 양복 얘기를 하고 앉아 있죠? 내가 미국 대통령이거든. 내가 정말 바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인터뷰할 때 어떤 양복을 입고 나갈지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그냥 결정했거든. 회색 양복 아니면 하늘색 양복이야. 나중에 내가 무슨 양복을 입고 왔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 선택지를 줄인 겁니다. 내가 어떤 양복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난 더 중요한 걸 결정하고 선택하겠다. 우리 마흔 즈음의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거 정말 중요하죠. 자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 내가 결정하고 그 이외에 조금 소소하다 싶은 것, 사소하다 싶은 것들마저 내가 계속 결정해 왔다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선포를 하세요. 여보,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날 저녁 식사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챙겨줬으면 됐잖아. 뭐 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하는데 뭐 꼭 내가 챙겨줘야 돼. 얘들아, 너희들도 금요일 저녁 식사는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라. 라면을 먹든 뭐 남아있는 걸 먹든 오히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뭐 피자 시켜 먹고 알아서들 하겠죠. 이렇게 되면 매주 금요일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든 겁니다. 그걸 줄여들면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한번 포스트잇 딱 꺼내놓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됐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그냥 소소하다 싶은 것들은 넘기십시오. 꼭 어머님들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지를 줄이시고 중요한 결정에 내 에너지를 더 할애한다. 이것이 엄마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선택 후 행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정말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이걸로 해야지 해놓고 행동을 하루 이틀 미룹니다. 그럼 이건 아직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아이 이 수학학원을 보내야지 하면 바로 그냥 결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 가구 일단 이걸로 아이 책상 이걸로 해야지 바로 전화해서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선택에 집중하기보다. 어차피 올바른 100점짜리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나면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또 다른 선택지가 다가옵니다. 행동에 옮겼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또 선택하고 또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또 선택하고 또 행동에 옮깁니다. 직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주저하는 겁니다. 직선으로 안 가셔도 돼요. 지그재그로 가셔도 됩니다. 방향만 결국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선택 후 행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흔 즈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엄마 결정장애 극복, 제가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묻지 마라, 선택지를 줄여라, 선택 후 행동에 집중해라.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엄마 결정장애가 극복되고 그리고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자존감 쑥쑥쑥 올라갈 겁니다.